충청,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중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오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정선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오태훈의 시사본부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있는 시간이죠. 정치화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입니다. 예. 임 의원께서는 처음 저희 시사본부 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이고요. 교육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입니다. 처음 방송 출연이라 매우 네. 떨립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과 배틀을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속 시원한 말씀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정을 훌쩍 넘겨서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새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과 청문위원 자격 둘러싼 공방부터 또 본인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고 또 막판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좀 두 분께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벼르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국회 복귀에 대한 명분으로도 작용을 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네. 그리고 한국당의 좀 부족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이 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죠. 지난번 4월 달에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검경 수사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의 진솔한 그 식견과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철저한 진단이 없었던 것이 나름대로 좀 아쉬운 점이 아니겠나 판단이 듭니다. 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 공방 같은 것들 아니면 공세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은 있었는데 예.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것 같고 그만큼 한국당에서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대신에 정책 질의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그 자질이라든가 준비성 여러 가지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검증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점들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앞으로 여러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니겠나 판단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검사의
그 발언 중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에 줄 서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청문회 도중에 후보자가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게 민주연구원장. 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나서 그 옛날에 만난 과정을 한번 물어봤어요. 양정철 원장에게요. 예. 그 실제로 2016년 지난 총선에 인재영입 후보여서 만났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여야가 다 인재영입 후보에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고 네. 그때 1, 2월에 민주당에서 그렇죠. 영입 인재들이 꽤 있었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예.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정치는 내 몫이 아니다. 나는 검사로서 내 몫에 충실을 할 테니 정치는 우리 양 원장 같은 분이 잘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강직한 인상을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인상 그대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청문회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좀 할애가 되고 질문들이 좀 나왔는 것 같아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임재원 의원께서는요. 저는 그 후보자는 앞서서 이제 뭐 특정인은 검열하기 뭐합니다만 그 이남석 변호사 있죠. 예, 예. 이분을 그 윤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용산 세무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한 그 이 변호사가 윤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선배한테 소개받은 변호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지적에도 아마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는 답변만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녹취 파일이 이제 공개되면서 뭐 시종일관 이제 방어하던 이제 민주당 앞에 우리 이제 김성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민주당에서조차 이제 사과해야 된다고 발언도 했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진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자가 좀 진솔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국민들이 네. 많이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취자 6624님께서도 윤석열 청문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건 아닙니까? 거짓말한 것이 밝혀지고 나니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김성환 의원님. 예. 예. 그 아직 청문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보고서가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 안 났죠. 아니 그 부동시 건하고 예. 재산 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어제 밤에 산회를 했고요. 종료된 게 아닌가요? 네네 산회를 했답니다.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자료 요구가 제출되면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종료하고 이제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이제 확정할 텐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남석 변호사의 선임권과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소위 이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부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평소의 품행이나 그리고 뉴스타파의 녹취록 내용에도 그렇지만 지금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전혀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 변호사를 누가 소개했냐에 대해서 그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에 그 윤대진 검사가 자기가 한 게 맞다. 그래서 청문회에 나가면 사실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이거는 위증은 아닌데 네. 그럼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럼 2012년에 뉴스타파 때
본인이 소개했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문제가 하나 남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예. 그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하루 종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돼서 파란이 일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임지훈 의원께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평가치고는 약간 그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나타난 그 거짓말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솔하게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소상하게 네. 뭐 말씀을 드리거나 뭐 설명을 드리고 뭐 해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들이 개진이 되지 않으면 저희 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묵과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보다는 윤석열 후보자가 깨끗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하면은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전화 연결을 했었네요. 그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시정잡배와 다를 바도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김성환 의원님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살아왔던 과정이나 그리고 검사로서 기계 있게 소위 검사의 역할을 다해왔던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이 문제가 약간의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 자격을 운운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이남석 변호사를 추천한 게 소위 변호사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한 게 맞냐 무엇이 팩트냐 이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2년 뉴스타파에는 윤석열 이제 후보자가 했다고 되어 있고 네. 또 오늘 아침에는 윤대진 그러니까 윤우진의 동생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사실은 내가 했는데 다만 2012년에 해명할 때 아마 윤대진 본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검찰총장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왔던 과정이 굉장히 올곧게 살아왔으므로 요 이제 작은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홍은희님께서 청문회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쟁의 장인 것 같더군요.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 뭐 여당에서는 뭐 윤우진 청문회냐 뭐 당시 황교안 장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서 그 임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그 후보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초에 이제 니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 은폐였거든요. 예. 그런 걸 상기한다면 뭘 그런 일들하고 뭐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와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의 그 걸어온 길이 저는 간단치 않은 인생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나름대로 굉장히 청렴하고 올곧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판단하기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역시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걱정들, 의구심들, 불안 요소들을 좀 진솔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네. 그렇게 해명을 하신다면은 저는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쟁점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동의하느냐를 묻는 그 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검경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의 개념에서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협력관계 문화를 가진 미국의 형사법 집행 역량이 범죄 대응 역량이 훨씬 뛰어난 것이 실증적이라며 경찰과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답변을 했어요. 단순하게 보면 검경 양측의 그 소통을 중요하게 강조한 것 같지만 네. 이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 자체는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은 결국 수사지휘권 그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지휘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예. 그 앞서서 산회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청문회가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열어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동시건과 재산 부동시건이라고 하면 이제 군대를 후보자 지금 면제받은 그 건에 면제받은 대해서 거. 아마 자료 제출 요구 건이 마무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예. 아마 내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까지가 확인이 되어야 아마 청문회를 종료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 만약에 또 바른미래당 또 논의를 아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뭐 모든 거는 다 사실 이제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불신들을 해결하는데 그만한 적임자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네. 살아왔던 과정이나 또 청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우직함이나 강직함 등이 있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윤우진 전 세무사장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좀 예. 해명이 된다면 저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게 국민 정서에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임재훈 의원께서는 저는 우리 당의 그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의원들과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그 방안을 마련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청문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자료도 더 받아보고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을 참고해서 우리 당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국민적인 그 여론이라든가 국민적인 민심에 매우 민감한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의견들이 뭐 갈려서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뭐 3930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검찰총장인데 위증이라니요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의견들 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모아서 이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SNS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여당인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메시지인데 이거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이 기정사실처럼 돼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어떤 메시지인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최근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와 입각설이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일종의 신원 검증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인 거는 사실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SNS상에 이제 조국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흠집 내기에 대한 글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에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사실과 다른 이제 사실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보낸 네,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받으셨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아, 예.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논문을 표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배우자 그 집안이 사학 재벌이 아니냐 이 세 가지 점인데요. 이 논문 표절이 아닌 것은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자녀 학교 폭력 문제도 그 조국 수석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고 그 이제 배우자가 사학재벌이라는 것도 그 학교가 재정이 매우 어려운 학교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게 전부인데 그걸 사학재벌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등의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해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국 수석이 SNS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이 예. 처음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보면 아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계속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떠도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재훈 의원께서는 이 뉴스라든가 이 소식 접하고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뭐 고위공직자로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가 이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네. 들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기용줄지 모른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겸손한 그런 처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막 일본과의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 경제적 마찰 갈등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뭐 청년 실업은 계속 치솟고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이 좀 고통 속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로서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더 보살피고 살펴봐야 되는 차원에서 본인의 문제를 아무리 여당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요. 네. 경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앞으로 있을 청문회를 미리미리 좀 챙겨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이시진 않으세요? 김성환 의원님?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하면 네. 뭐 그럴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있다든지 이제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과 관련된 뭐 언론 기고나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SNS 통해서 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상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게 떠다니는 것에 대한 해명이었고 오히려 뭐랄까요 좀 민주당 내에 보좌진들의 약간의 실수죠. 그런 거를 이제 보좌들끼리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게 아마 네. 여당 법사위원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게 공유가 됐다고 보좌진들이 하더라고요. 아마 유력한 자기 이 법무장관 후보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각은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역산에 보시면 대충 아실 텐데요. 예.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예.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가 보통은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하는데 이번 추석이 좀 빠릅니다. 9월 둘째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각 문제를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7월 말 8월 초에는 그 후보가 뭐랄까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7말 8초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7말 8초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고 폭은 어느 정도가 임재훈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폭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기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그런 장관들도 적지 않이 있고 네. 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총선을 준비하고 계실 그런 장관들도 있기 때문에 막 그분들의 숨통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적인 걱정거리들, 국민적인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참사, 뭐 국가안보 회의 뭐 이런 것을 불러 일으켜온 국방부 장관과 이제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경질하고 개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중폭이 아니라 대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 19일까지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관할 지역의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부대의 병사가 한강에서 투신 자살해 국방부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상한을 넘긴 우라늄 농축에 나서자 미국이 사상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흐린 곳도 있지만 공기가 깨끗한 상태여서 가시거리가 무척 길게 트여 있습니다. 대부분 20km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강릉과 청주, 대전 등은 가시거리가 무려 50km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 내일도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중부지방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 31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등을 보이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장맛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의 폭염이 누그러지겠는데요. 이번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33%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정체 사고 때문인데요. 문학 부근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고요.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중이지만 지금도 뒤쪽으로 서창분기점부터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무창포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 1차로에 장애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도 선산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전엔 작업 여파로 감곡 일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기흥휴게소에서 기흥 동탄 쪽으로 가는 길 내내 불편한데요. 기흥 동탄에서 동탄 분기점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반대쪽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홍주문 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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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정치화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을 한 목소리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면서 날선 신경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과 함께 외교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초당적인 협력 강조하는 지금 상황인가요? 네, 어제 저희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외교안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일이니만큼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그에 따라서 청와대는 5당 대표가 동의하면 언제 어느 때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화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지금 다른 당 대표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강력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반일 감정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외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바른미래당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정부의 좀 미숙한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질타는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경제 보복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야만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시비비를 좀 따지는 것은 뭐 국내 정치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힘을 합쳐서 일본의 그 경제적인 그 무자비한 그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의 대처가 있을 것 같고 뭐 국회 차원의 대처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각 당마다 또 준비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은지에 대한 대책기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게 굳이 비교하자면 임진왜란이나 을사늑약에 준하는 수준의 소위 일본의 일종의 경제 침략 행위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은 아니 이미 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도 그거와는 별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이 똑같은 사례와 관련해서 일본에 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그것을 배상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네.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경제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랄까 WTO 위반이기도 하고 그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마치 이 한국을 새로운 일본 이제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이 새로운 주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치 행위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정당까지 뭐랄까요 신중하는 게 맞냐. 정당은 적어도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아마 의병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신중하되 정당은 또 국민적인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 임재훈 의원께서는요. 예, 그 지난 7일 그 최재성 의원이 이제 일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방어만 하다가 피해 액수나 계산하고 말 일이 아니다. 언론도 피해 상황만 부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만 걱정하다 지금까지 나온 해결책이 무엇이냐며 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최재성 의원의 저는 심경과 진정성을 저는 이해합니다. 네. 뭐 정치인들이 소위 그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기에 이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차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대표의 주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이제 당론화했는데 좀 깁니다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보복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를 했어요. 저희 당도 앞장서서 일본의 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고 강력하게 함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회 차원에 그러면 뭐 결의안 채택이라든가 방일단 파견, 항의에 무슨 이런 파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요? 네, 지금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모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 방일단을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결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채택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분에 관한 한 아직 뭐 최종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닌데 네. 의원들도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또 이참에 우리가 소위 이 소재 부품과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그 특히 핵심 기술력이 매우 일본에 의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 노력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한다면 이런 위기가 또 대한민국이 한 차원 제조업 분야에서 성숙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훌리아님께서 상황이 이 정도면 반일 감정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일본에 끌려다닐 수는 없죠.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있을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좀 주요 쟁점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중하고 정치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예. 기업은 기업대로 좀 전에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래서 기술 자립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이 시작을 하게 되면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총력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 일본이 더 이상 경제 보복을 단행하지 않도록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오늘 그런 점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은 목소리, 동일한 목소리, 국민적 여망과 바람을 담아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소식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격도를 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G20 때 대통령이 뭘 했는지 1분 단위로 밝혀라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 고민정 대변인이 해당 동영상은 가짜뉴스로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가짜뉴스의 거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짜뉴스가 널리 퍼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걸러내지 못하고 소위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여론을 좀 호도하는 그러한 발언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차원의 막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특별히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가짜 뉴스가 악순환하는 거잖아요. 그 소위 극우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편집하고 그 편집한 것을 일부 보수 언론에서 언급하고 그것을 다시 공당의 제일 야당의 대변인이 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데 그 가짜 뉴스만 쳐다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우 유튜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당의 대변인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G20 회의는 성격상 여러 가지 세션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양자, 다자 회담이 시시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감안해 보면 대통령이 참석해야 될 곳에 이 양자 회담이나 다른 회담이 있으면 경제부총리가 대참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대통령이 그런 데에서 무슨 몸이 피곤하다든지 혹은 무슨 다른 이유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해태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의적으로 그렇게 유포한다는 것은 정말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에라도 좀 사실에 기초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듣고 청취자 최혜자님께서 여야 두 분 나오셨는데 모처럼 차분하게 토론하시니 참 듣기 좋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 9292님 임재훈 의원님 담백한 토론 좋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화요일 정치화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